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대부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 화교 2세대고요. 마리 화교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1971년도에.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한국에서 생활을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졸업을 해서 법적으로만 한국인이 아니지 한국인하고 똑같습니다. 네, 요번에 나온 책이 저번 16년도에 그 아버지와 탕후루 이후에 두 번째 수필집 추앙관동인데요. 이 네. 추앙관동의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음, 제가 원래는 소설가가 꿈이었어요. 학창 시절 때. 근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어떻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수필이 가장 좀 뭐 모든 글 쓰는 건 다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수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짤막짤막한 글을 모으고 또 이제 조금씩 고쳐 나가고 하면서 첫 번째 제 아버지와 탕후루를 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관동이라는 책을 냈는데 첫 번째 책은 제가 중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발표를 한 거고요. 그거는 저는 이제 제가 그냥 한국에 국내에 있는 자료만 보고서는 자료 같은 거 검색하고 또 이제 내가 느낀 거, 뭐 어렸을 때 기억 그런 거를 이제 적은 거고 두 번째 책은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화교지만 저도 화교들 역사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첫 번째 책 낼 때는 그냥 1988년 이모군란 그때 온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막상 중국에서 살아보니까 중국 사람들 접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자꾸 중앙관동 중앙관동 시아관동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지 하고 말들도 찾아보고 검색하고 막 이렇게 또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화교들 역사가 1882년 이모군란이란 거는 한국 역사의 기록상이고 실제로 보니까 중국의 그 주안관동이라는 이주 역사하고 관련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안관동이라는 역사가 그냥 뭐 단순하게 50년, 100년 사이 일어난 게 아니라 길게는 협의적인 의미로는 길게는 아주 광의적인 의미로는 한 300년, 300년 그 정도 되는데 그 무렵에 일부의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 아주 조금 한국으로 온 것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화교 1세대들 본인이 직접 중국에서부터 한국으로 온 사람들은 이미 많이 돌아가셨어요.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전쟁 끝나고 한국에 살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들려주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모님을 뒀던 분들은 이미 70이 넘었고, 그래서 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굳이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먹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1992년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체 거의 다가 이제 조선족 동포고, 그리고 한족들이 있는데, 한족들은 역사 시간에 그걸 배워요. 주한건을 우리가 임진왜란을 알듯이 그 사람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조부모님들이 그 주한관동 그 시기에 중국 동북지방을 이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분들은 알고 있어요. 한족들은. 근데 이제 조선족 동포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 한국 화교들도 옛날 저 같은 한국 화교들도 그 중국에서 오신 분 한족 분들하고 좀 이렇게 접하고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역사를 좀 알아요. 아는데 굳이 그걸 이제 와서 공론화 시키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그냥 한국전쟁 끝나고 유학교들이 한국에 정착했을 때 그때서부터 이거를 연구했으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화교 문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아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이거 책을 쓰느라고 그 밖에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건 자료집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좀 자세하게 아는 것뿐이고, 그 화교 문제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그분들이 뭐 흥미가 있거나 중국어가 가능하다면 많은 자료를 저같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그냥
그냥 그런 게 있었다. 요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 한국의 과거에 대한 역사들을 네, 이제 글로 써서 네, 발표를 하고 예, 좀 많은 호응을 이끌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화교라고 하시면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잖아요. 음, 중국도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공론화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한 획을 긋는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내에서. 네. 예, 그러면 혹시 이 책이 좀 더 널리 알려지셨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와서 뭐 누군가가 다시 연구를 할까?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건 좀 의문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30년, 40년 아니면 혹시나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없더라도 왜 이미록의 압록강 흐른다 그 책이 지금도 많이 읽혀지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뭐 지금 뭐 다시 연구를 한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 뭐 그런 거를 다루시고 또 화교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 그분들이 뭐 좀 도와달라 하면 제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 다음에 이제 이미록의 압록강이라는 그런 책처럼 아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그리고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썼었구나.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누군가가 뭐 역사를 연구할 때 그냥 참고 자료로 썼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교 2세대로서 이제 국내에서만 생활을 했었잖아요. 음, 초중고 교육과정 전체를 다 음. 한국에서 하고 이제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석사과정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국내에서 이제 그 화교로서 이제 지내셨을 때 어떻게 적응을 하셨고 아무래도 바로 여기서 출생을 하셨으니까 그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교육과정 가지셨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음. 과거에 어떻게 적응해 오셨는지 좀 살짝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에 그 외국인이 거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화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이제 일본 사람들도 네, 좀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뭐 단일 민족이니 뭐 배달 민족이니 그래가지고 또 한국 전쟁 또 끝나고 막 그 뭐 중국군이 뭐 개입해서 뭐 통일을 못했다 그런 얘기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화교들이 그 한국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또 정책적으로 또 그 외국인들 배척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 뭐 다문화다 뭐다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다문화 정책까지 이제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한참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제가 한국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가 저는 그때 한국인이 뭔지 중국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야, 너 중국 사람이라고 절대 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아침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중국인인지 뭔지 한국인인지 모르고 이제 우리 엄마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고 한 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되니까 이제 그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중화민국이라고 돼 있어요. 중화민국이라고 돼 있는데 그니까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화교라고. 그때 저 학창시절 때만 해도 그게 좀 심했으니까는 그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딱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지금 또 어디다 갖다 또 이력서 낼 때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지금 한국인들 주민등록번호 자릿수가 틀렸었어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화교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부터는 아무런 걸 내가 뭐 학교라면서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단지 한중 외교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그 배경 지식이라고 그럴까요? 어, 한중 외교 수립하기 전에 그냥 그 지금 이제 대만 국적하고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하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나라를 달리 표기를 해놨어요. 네, 대만에서 온 사람은 저 같은 사람들은 화교인데 그 법적으로는 그 대만인으로 돼 있고 92년 이후부터요. 예, 92년 왜냐면은 구분을 해야 되는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대만
대만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상한 게, 난 진짜 지금 화교들도 참 답답하다고 하는 게, 어디 가서 화교해요? 그러면은, 화교는 92년 한국, 저기 뭐, 한중 외교 수립 이전서부터 있었어요. 그쵸? 한국 전쟁 때도 있었고,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7, 80년에 한국 경제가 발전하던 그 시기에도 있었고, 근데 한국 사람이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어디 가서 화교해요? 그러면은, 92년도 한중 외교 수립하고 중국에서 돈 벌러 온 사람으로 착각을 한대요. 그리고 조선족이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화교들이 설명을 해줘도 한국 사람 이해를 못한대.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저도 좀 황당해가지고 아니에요 저 이렇게 이게 틀려 역사가 틀리하고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은 그걸 그 역사를 아니까 배경 지식이 좀 풍부하니까 그 사람들은 화교하고 그걸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좀 황당해요 사실은.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줘도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화기들이 조금 뭐 억울하다 그런 것도 있고 좀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화기들이 지금 그냥 뭐 92년도 이후에 중국에서 돈 벌는 조선족으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싸워요. 네, 싸움 나요. 그래서 그냥 저도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가 어차피 설명해줘봤자 알아듣질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지금도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하고 연락하고 지냈는데 그분들은 지식인들이니까 역사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다 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지금 화교하고 중국 조선족 동포하고 구분을 못 해요. 92년 한중 외교 수립하고 옛날부터 있었던 그 화교들 그거 역사적으로 구분을 못해 그러면 아니 그걸 왜 몰라? 이상하네. 막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갖고 제가 설명을 쭉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배경 지식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예요. 그게. 예,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그 추한간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지금 중국에서 석사 과정까지 마치시고 네. 이제 책을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중국 유학 가셔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또 집필하는 데 영향이 혹시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주안관동이라는 역사를 알았으니까 예, 그건 엄청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텔레비전 프로라든가 그런 것만 통해서 뭐 중국이 어떻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제가 또 95년도에 중국에서 1년 있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한국에 와고 계속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니까는 중국이 이제 많이 발전했잖아요. 발전하면서 또 이제 제도도 많이 바뀌고 새로운 것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가서 보니까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광저우에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장춘에 있다 원래 장춘에서 석사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중국은 또 그 나라에 또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교 신분이라 아무 데서나 석사를 못 받아요. 그 정부에서 정해놓은 학교가 있어요. 광주 기남대학교하고 시아먼 화교대학교 둘 중에 한 군데만 선택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좀 황당했었는데 그 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광주에 있을 땐 좋았던 건 뭐냐면 전 세계의 화교 화인들이 우리 학교로 다 와요. 그러니까는 한국 화교 같이 그 뭐 대만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이미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그 국적법에 의거해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저도 궁금했어요, 그게. 원래 그 사람들이 부모나 이제 조부모님들이 간 거잖아요, 중국에서. 그럼 야,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미 뭐 태국 국적, 인도네시아 국적, 말레이시아 국적, 싱가포르 국적 다 취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나는 태국 사람이, 난 인도네시아 사람이야.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는 이 국적도 참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중국 국적을 갖고 살았으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나라 국적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손조만 중국에서 온 거지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외국 사람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음, 또 이제 한국 국적 취득하기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주잖아요. 좀 인구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인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한국 국적 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화교들한테는 안 줬거든요, 국적을. 안 준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의 화교들한테 그렇게 한국 국적을 줬으면 그 사람들 그때 뭐 7, 80년대에 외국으로 재이민도 가지 않았을 거고 여기서 계속 정착해가지고 완전한 한국 사람이 이제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래서 그게 그 국적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살아보니까는. 해외에서 온 그 화교들 후손 파이들 이렇게 돼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추한 간동을 한번 저도 어느 정도 읽어봤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엔 뿌리라는 음, 근간이 좀 글 내용에 있지 음,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 뿌리라는 게 그 중요한지 모든 사람 다 잘 알 음, 텐데요. 이 책을 이제 사실 이 책의 구독자라는 거는 이제 화교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보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볼 이제 한국 사람 또는 다른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들이 봤을 때 음,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좀 의미 음, 전달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답에도 그 내용 중에도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조금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음, 어디론가 떠나잖아요. 보통 이제 더 좋은 옛날에 1970, 80년대에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미 많이 갔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가는 거고,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잘 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첫째는. 이 주안건너 그 이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산동동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동부지방으로 간 거고, 과거의 조선족 동포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 동부지방으로 간 거예요. 지금들도 해외에서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오겠어요? 더 좋은 생활을 위해서,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뭐, 92년도에 물론 중국 사람들도 한국으로 왔지만 한국 사람들도 또 중국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또 새로운 세계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조금 좀 잊어버렸는데. 이거 어차피 편집하실 거니까 저한테 네, 많이 편하게 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뭐, 얘기를 듣다 보니 지금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타국 그 다문화 음, 가정에 새로운 세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나이가 음, 차가지고 이런 음, 친구들이 이 음, 책을 봤을 때 그 음, 자신의 이제 과거나 이 음, 뿌리에 음, 대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을 할 음,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음,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음. 들어서 그런 친구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저, 여쭤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뭐, 뿌리 찾기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한국적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갖고 저는 어렸을 때 도대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 사람들 어떻게 살까 참 궁금했었어요. 가지고 뭐,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뿌리 찾기라는 거는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의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자기 뿌리를 찾고 싶어 해요. 고아들 있잖아요, 고아들. 그 사람들 자기 부모가 누굴까? 내가 왜 이렇게 고아로 남겨졌을까? 그거 되게 알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그거 이제 하나의 단계인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좀 제가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참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거나 보니까 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하나의 성장 과정이고 하나의 단계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생활이에요. 앞으로의 미래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이 책은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시사하는 바는 그 다문화 가정, 다문화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어차피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다 한국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렸을 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적 가져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화교학교가 있었어요. 화교들은 다 화교학교로 갔어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또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식 교육을 받, 받으면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리고 부모님들은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 사람들의 부모들은. 왜냐하면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문화를 접하면서 뭐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필요에 의해서 한국적을 취득했어도 그래도 뭐 자기의 추억이랑 어렸을 때 추억이라든가 고향에 대한 생각 뭐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는 뭐 중국을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나이를 먹으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부모님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사람은 이제 연로해지만 걔네들은 계속 젊은 30대일 때도 있고 40대, 50대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살다 보면 이제 자기 고향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뿌리라는 거는 그렇게 뭐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의 성장 과정이고 단계일 뿐이지 그 뿌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 추억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나의 현실적인 생활은 한국에 있잖아요. 여기서의 삶이 중요한 거고 내가 아무리 뿌리를 찾고 싶어도 내가 그런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안 되는데도 내가 뿌리를 찾아서 뭐 할 건데요? 제가 너무 말을 좀 심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키워드를, 뿌리라고 키워드를 정하는 바람에 네, 대답이 이제 그쪽으로 너무, 예, 현실적인 거죠. 가장 네, 현실적인 부분이고, 사실 지금 질문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답변 주시면서 그 스필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한 세 가지가 지금 네, 들어가 많이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느낌이 네, 확실히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 광교신 구독자들 이제 처음 인사해 주시는 건데, 두 번째 인사입니다. 네, 왜냐면 저번에 이제 대표님이 탕후루 관련 글을 써주신 적이 있으셔서 두 번째 인사이긴 한데,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그 광교신문 지용진 대표님하고 알게 됐는데요. 근데 또 대표님이 또 제 책을 저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제 책을 또 구입하셔가지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이제 그 인터넷에 게재도 해주시고 그래갖고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 너무 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책 내면 또 인터뷰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직접 또 저 근무지까지 찾아오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그 광교신문이 그 수원의 광교지구 네. 광교신문하면 딱 광교지구가 떠오르잖아요. 네, 수원을 대표하는 시민사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